네, 안녕하세요. 네, 신동호사입니다. 자, 올해 이제 황금투내법을 이제 보셨죠? 보면 이제 문제가 원래는 황금투내법이 이제 마지막 문제 6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좀 특이하게 가운데 꼈더라고요. 문제 2번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나서 제가 문제를 딱 받아봤는데 느낌은 깜짝 놀랐습니다. 벌칙만 나와가지고 벌칙만. 근데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황금투내법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제 다양한 제도에 대한 취지랑 연계성, 그다음에 환급을 제가 이제 자본업 부문에서도 많이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뭐 환급 제한이니 막 설명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이런 벌칙은 해당 제도의 맨 마지막 목차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벌칙.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어긴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해당한다. 왜냐면은 이제 그 법 23조잖아요. 벌칙이. 근데 그런 내용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환급에서 환급 신청이라든지 환급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왜냐면 개별환급은 소요율이라는 게 핵심이니까 소요율이란 계산서가, 그러면은 소요율이란 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그럼 벌칙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환급을 과다하게 했다. 거짓으로. 그런 경우에도 벌칙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목차에 쓰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겠어요. 항상 황금투내법은 한 장 정도 쓸 마음으로 들어가시라. 막판에. 그래서 그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장이 좀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선생님 무슨 한 장이나 써요? 제가 볼 때 반 페이지도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볼까요?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대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이건 환특법이고 23문제 벌칙 5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23조라는 게 법이 5항이거든요. 5항,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는데 이걸 5가지라고 하니까 벌칙 5가지? 이것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23조에 뭐 2, 3, 4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병과나 양벌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형법 규정에 대한 예외, 가중처벌 그런 것들 오모의 이니까 2, 3, 4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5가지 항을 쓰라는 건데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금 조금 그 문제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보면 이제 그 총평은 저기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1번. 제가 저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자, 1번 뭐냐면은 이제 그 황급투내법에서 개요라고 쓰겠습니다. 환급. 그리고 괄호하고 환급 원칙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환급 원칙. 자, 그래서 환급 원칙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일단 수출자. 그다음에 또는 생산자가 나오고 이들이 수출용 원재료를 가지고 제조, 가공 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들이 뭐다 이제 수출 이행 기간 이내에 물품을 제조해서 수출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이제 환급 신청해야 되는 것이죠. 환급 신청은 권리입니다.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지. 환급 신청.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 숫자를 보게 되면은 수출 이행 기간은 뭐다 수출 신고 수리일. 수리에 속하는 달의 말일자로부터 보다 빽해가지고 2년 이내에 뭐다 수입 신고 수리가 돼야 돼. 수입 신고 수리.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연장해 주는 게 있죠. 이게 뭐다 2가지가 있지. 기납증이 있고 분증이 있죠. 근데 환급신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6개 업체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또 수업 때 말씀드릴 텐데 이제 6개가 이제 왜냐면 7월 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 신청은 해놔야 돼. 오늘하고 내일.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환급의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수출용 원재료랑 그 다음에 빼먹고다 수출 등에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고 수출 등에. 그래서 중요한 것보다 요거 2개지를 연결시켜 주는 게 있어. 이게 바로 뭐다? 소요량이야. 소요량 계산서가 있지. 소요량 계산서가 잘못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소요량 계산서는 소요량 산정 방법에 의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환급 신청하기 전에 이제 세관에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는 처벌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쓰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잘 보세요. 어떻게 쓰나. 얘는 뭐예요? 항상 내가 그랬어. 황금투내법에서 목적, 능률적 균형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원칙이야. 제가 지금 쓴 내용들이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쓰면은 3줄 4줄 나와요. 이거보다 쓸 때 무조건 10초 이내.
한 15초? 15초 이내. 얘는 기술적으로 무조건 그냥 넘어. 그리고 여기서 다만 한 다음에 묻는 거 쓰는 거야. 다만. 자, 그래서 상기, 환급에 대한 능률적 균형 있는 이제 제도에 대한 시행을 위해서 뭐다? 관세법 아니 환급특례법 23조에는 벌칙을 두고 있다. 얼마나 좋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벌칙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있죠. 뭐다? 환급특례법 관세법이나 이제 경제사범이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더 받으려고 막 머리 쓰고 그러잖아요. 불법적으로. 이게 뭐다? 다 경제사범이야. 이게 뭐다? 이제 벌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징, 벌, 몰이라고 했죠. 징벌, 몰. 징역, 벌금, 몰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23조 같은 경우는 징역하고 벌금이 있지. 징역하고 벌금. 뭐뭐 이하에 징역 처한다. 뭐뭐 이하에 벌금을 처한다. 그거 있잖아.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자, 됐고. 그래서 요게 이제 스타트가 될 거예요. 요게 스타트. 그 다음에 두 번째 23조에서 열거된 이제 그 이런 처벌 등 하기 위한 구성 요건이 나오지. 구성 요건 뭡니까? 거짓으로 뭐 나왔잖아. 거짓으로 소유량을 계산한 자. 그게 다 요건이야. 여기에 해당해야지만 이런 처벌이 가. 그리고 너무 자세히 가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있어. 3번. 이 내용 쓰는 거죠. 다섯 가지를. 3번 보시면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뭔다? 세관 공무원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다? 관세법 준용한다고 나와 있잖아. 이거는 한 두 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법 조문에서 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나왔냐? 보시면은 이제 뭐 몇 조의 뭐에 따른 소유량 계산서. 그다음에 뭐에 따른 기납증, 분증 그런 내용들이 나와. 그러한 이제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항 그것은 뭐다? 끄집어 내 가지고 서술 부연 설명하는 것들 이렇게 이렇게 쓰면 100점. 자 볼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원칙을 쓰겠습니다. 원칙. 자 그래서 보시면은 1번 첫 번째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5항인데 5가지라고 왜 했지? 벌칙 23조를 쓰시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법제 23조에 해당하는 범죄의 구성 요건을 쓰시오라고 하던가 그게 좋을 텐데 왜 5가지인지 모르겠네요. 그만할게요 이거는. 자 1번 보겠습니다. 구성 요건.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부야 거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 하면은 기억나셔야죠. 관임내 개교주용동 등은 환급받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는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하고 즉시 징수를 하죠. 3, 5.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세법에 따른 3, 5랑 똑같습니다. 부정환급제랑 그거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 부정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선생님 저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았어요. 안 됩니다. 거짓 또는 부정이에요. 이게보다 구성 요건이야. 구성 요건. 이게 말 한 글자마다 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야? 거부 그렇게 외웠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3이라고 했지. 3532. 그래서 총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볼까요? 자, 10조 1항에 따른 나왔네. 소유량 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거짓인데 부정이 아니죠. 거짓으로만 작성한 자. 끝. 보면 이제 소유량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제품 하나 나갈 때 들어가는 수출용 원재료가 몇 개인지 소유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면은 과다 환급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다? 이런 것들 제대로 작성을 해야 돼. 그래서 뭐다? 10조 1항에 따른 소유량 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둘 중에 한 명,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제 그 환급 신청자는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작성한 소유량 계산, 자율적으로 소유량 계산서를 작성해가지고 환급 신청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이 내용이죠. 1항. 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12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서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납증 또는 수입세 분화지면서를 발급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 잘 보세요. 뭡니까? 기납증, 분증이야. 이게 보다 재증명이다. 재증명. 선생님 재증명이 뭐요? 다 배웠어요. 쟤는 뭐냐면은 세금이야 세금. 이제 그 관세 등에 대한 정가잖아요. 뭐 개별 소비세 그런 거 다 정가 수가세 이걸로도 다 주세나 그런 것들도.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거짓 부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기납증은 원적으로 세관자 발급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공급자 또는 이제 관사가 이제 발급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거짓 또는 부정한 범으로 이제 그 발급받은 자, 세관자로부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거지. 이런 걸로 가지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기납증, 분증에 대해서 거짓으로 발급한 자야. 핵심 뭐냐? 두 번째는 발급받은 자. 세 번째는 뭐다? 발급한 자. 누구? 관세사. 그리고 공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오늘도 가가지고 이제 우리 업체 환급받기 위해서 그 업체에 제공하는 부품들에 대해서 A라는 업체가 제공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업체로 이제 제가 이제 기납증을 발급을 해요. 제가 계산 다 해가지고 기납증 발급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 관세예요. PL 페이퍼레스 발급처 관세사. 그래서 제가 신청하게 되면은 재증명은 다 뭐다? 다 PL이에요. PL 페이퍼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하는 거예요. 저를 믿고. 하지만 왜 그렇다?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는 거야. 야, 신용관세사, 너 지금 법에 의해서 관세사니까 너 지금 기납증, 분증, 재증명 발급할 수가 있지. 네. 근데 너 제대로 해야 된다? 알았어, 제대로 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끝나. 왜? 잘못하면은 나는 뭐야?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세사들이 이제 기납증 같은 것들 발급을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관장이 안 해요. 안 하고 99.9%를 관세사들이 다 해. 관세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납증, 분증은 창의성이요. 이제 세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하나의 종이로서 수입신고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관세사 그 법에서 규정한 것이죠. 기납증, 분증을 발행할 수가 있다고. 넘길 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받은 자, 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유랑 그다음에 기납증, 분증, 재증명, 발급한 자, 발급받은 자. 끝. 그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20조 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습니까? 제 교재에서 20조 1항이 서류 보관 어디 있어? 이때 70페이지에 서류 보관이에요. 20조 1항이. 그래서 보관기가 나와 있죠. 자, 환투법상 관세된 환급하는 서류는 대통령 영의로 정한 서류는 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 영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을 합니다. 서류에 대해서. 그래서 뭐다? 5.3 이렇게 했죠. 5.3이라고. 그래서 5년짜리 하나, 3년, 3년, 3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보관 기간이. 근데 이런 것들은 뭐다? 위반한 자. 서류 보관 기간을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그래서 20조 1항에 대해서 20조 1항을 쓰는 게 아니라 20조 1항이라고 갖다 놓은 다음에 얘는 뭐다? 서류 보관 기간이다.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서류 보관 기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이제 예시를 한두 개 쓰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유랑 계산과 관련된 서류들은 5년, 중소기업은 3년, 기납증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다음에 수출 관련된 수출 중에 대상 등에 제공된 서류는 3년, 그다음에 이제 납부세 증명 같은 경우 3년, 그다음에 관세청에 정한 서류 같은 경우는 환급 조견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3년이라고 되어 있고, 뭐 매매계약서, 구매방해서, 내고개시 같은 것들 다 3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쓰면 좋아요. 그렇죠? 좋은 게 아니라 써야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입조세 사망에 따라서 관세청장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관계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처한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회관에서도 세관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A라는 업체가 폐업을 했다. 근데 그 업체가 뭐 관세 뭐 조사를 하나 봐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관세사님 그 업체 수입 신고 필증이랑 인보이스 뭐 다 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 뭐다? 관사는 서류 보관 의무가 있어요. 관세사법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환투법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5년, 3년, 3년, 3년 그렇게 서류를 보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 나중에 이제 그 뭐예요? 그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제적 기간 5년이잖아요.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서류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서류 보관 기간 위반, 서류 보관 위반 2천만 원. 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지가 않아. 왜냐? 의무거든. 의무예요. 환급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아닌 자는 1천만 원. 자, 그다음에 세관장은 그 중에서도 1항하고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보관 의무나 서류 보관된 서류에 대해서 제출 의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다? 이제 세액을 즉시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조사를 하겠지. 하지만 이제 소유량서를 이제 부정하게 작성하거나 또는 이제 기납증, 분증 그런 것들을 허위 발급하거나 발급하는 자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요거까지 5가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좀 써주는 거 모양새를 이렇게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맞다고 보고 이렇게 저는 썼습니다. 쓸 것 같아요. 저는 시험 안 봤죠. 썼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다음에 뭐 23조 뭐 2나 3항 그런 것들은 쓰는 게 아니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쓰면은 이렇게 쓰고 이제 이렇게 괄호 규정들 서류 보관 기간 소요량 계산서에 대해서 좀 써주면은 제가 볼 때는 한 페이지 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한 장 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환급 특례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것 위주로 보신 분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벌칙이 설마 나오겠냐라고 해가지고 안 본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강조했죠. 얘는 항상 마지막 목차다. 이게 나와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공부는 빠짐없이 꼼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약을 조절하는 것이지 빠뜨리면 안 돼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뭐 벌써부터 압축 정리를 하고 그럽니까? 안 돼요. 제대로 공부해. 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압축하고 해야지. 그죠? 단권화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환급특례법 올해 강평 여기까지 마치고 아마 요거에 대해서 아마 못 쓰는 사람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틀리게 쓴 사람도 몇 개 못 쓰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제대로 다 쓰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한 거죠. 그죠? 자, 그럼 환급특례법 강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